1번 김성희. 할아버지와 도깨비. 달빛이 밝은 어느 날 밤, 장난꾸러기 도깨비가 언덕 위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 심심해. 오늘은 뭐하고 놀지? 달토끼랑 떡 만들기를 할까? 아니면 반딧불하고 숨바꼭질을 할까? 투덜거리던 도깨비는 언덕 아래 외딴 집을 보게 되었지요. 저기 집이 있었네? 누가 살고 있나? 마당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할아버지는 아랫마을 사는 김영감인 줄 알고 반갑게 말했지요. 자네 왔는가? 마침 달이 밝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네 그려? 방에 들어가 얘기나 하세나. 그런데 방 안으로 따라 들어온 것은 도깨비였어요. 아니 너는 도깨비? 뭘 그렇게 놀래? 방금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얘기나 하세나 했잖아. 그러긴 했지. 그러니까 나도 마침 심심했었는데 잘 됐지 뭐. 우리 재밌는 이야기나 나누자고. 이야기? 그래, 알고 보면 도깨비들만큼 믿음직한 친구들 없을까? 귀엽게 웃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이 무섭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도깨비야, 너 때문에 밤에도 심심하지 않고 참 좋구나. 나도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는 세수하다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랬지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이 도깨비처럼 변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쿠, 도깨비랑 놀면 도깨비를 따먹는다더니 이거 큰일이구만. 오늘도 도깨비가 올 텐데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는 이젠 도깨비가 오는 게 반갑지 않았지요. 하지만 밤이 되자 또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도깨비야, 너는 세상에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세상에서 딱 하나가 무서워. 에? 그게 무엇이냐? 바로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무서워?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돈이 제일 무섭다고 말했지요. 돈이 제일 무섭다고? 돈이 제일 무섭지. 무섭고 말고. 다음 날 할아버지는 산딸기를 가득 따와서 마당에 뿌렸어요. 마당은 산딸기 때문에 온통 빨간색으로 뒤덮였지요. 밤이 되었어요. 이게 뭐야? 이 나쁜 할아버지! 나를 빨간색으로 골탕 먹였겠다. 어디 두고 보자. 화가 난 도깨비는 화를 내며 달아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는 안심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밤이 되자 밖에서 쨍그랑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는 방에서 밖으로 나갔지요. 마당에는 도깨비가 있었어요. 나쁜 할아버지야. 무섭지? 할아버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돈이야, 돈. 어디 혼 좀 나가라. 도깨비는 마당 가득 돈을 쏟아놓고 재빨리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휴,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하였으니 어쩔 수가 없었단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미안하구나. 부자가 된 할아버지는 달을 볼 때마다 도깨비 친구를 생각하며 안타까워 했답니다. 다음은 6번 김은실. 캄캄해도 괜찮아. 오늘 아빠랑 약속했지? 놀이동산 가서 재밌게 놀자. 우리 아빠는 놀이동산을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꼬마 자동차는 언제나 아빠가 운전하지요. 부릉부릉 신난다. 우리 아빠는 예쁜 꽃밭에서도 내 사진을 찍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공주님, 이 장미꽃 향기 한번 맡아볼래? 와, 정말 향기 좋다. 어디? 우와, 정말 향기로워요.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향기를 잘 찾아내요. 우리 아빠는 키가 크고 힘도 세지만 나를 목마 태워주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함께 회전목마 타는 것은 정말 좋아하시지요? 하하하, 나를 따르라. 우리 아빠와 나는 놀이동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당나귀예요. 당나귀의 목을 쓰다듬으면 하얀 이를 보이며 웃어요. 히히. 나도 당나귀가 좋아요. 당나귀가 혀로 내 손을 핥으면 간지러워서 자꾸 웃음이 나거든요. 놀이동산에서 아빠와 나는 손을 꼭 잡고 걸어요. 우리 아빠는 눈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 나는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아빠에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 아빠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지팡이가 있으니까요. 노랗고 오돌토돌한 길을 따라 길을 걷고 삐비빅 삐비빅 소리를 들으며 횡단보도를 건너요. 아빠가 밖에서는 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집에서는 아빠는 뭐든지 척척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나를 위해 달걀도 부쳐주죠.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요. 가끔은 옷을 뒤집어 입혀주시긴 하지만요. 우리 아빠가 가장 잘하는 것은 숨바꼭질이에요. 아빠,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못 찾겠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찾는다. 우리 공주 어딨나? 여깄나? 어딨지? 찾았다. 내가 아무리 꼭꼭 숨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금방 찾아내거든요. 아빠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찾아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 손으로도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아, 이런 거요? 슈, 삐걱, 삐걱, 띵동, 띵동, 바사삭. 가시. 부드러워, 내 곰인형. 이런 거요? 이제 알겠어요. 아빠, 이제 졸려요. 그림책 읽어주세요. 불을 끄면 방 안은 온통 캄캄해져요. 하지만 캄캄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빠는 그림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16번 이승원 꼬모와 사과. 꼬모는 장난꾸러기 꼬마 벌레예요. 내 코는 주먹코라서 냄새를 아주 잘 맡아. 난 저 숲속 끝에 있는 사과 냄새도 맡을 수 있어. 꼬모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과예요. 좋아하는 사과 냄새를 맡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난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은 내 얼굴이 빨간 사과 같대. 어느 날 친구들과 놀던 꼬모는 나무 아래에 있는 사과를 발견했어요. 우와, 정말 큰 사과다! 신이 난 꼬모는 빨갛게 익은 사과 한 쪽을 와삭 베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는걸? 이렇게 맛있는 건 친구랑 같이 먹어야지. 꼬모는 친구를 불렀어요. 얘들아, 어서 와!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어! 꼬모야,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어디에서 찾았어? 정말 대단하다. 꼬모와 친구들은 사과를 맛있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지만 사과는 많이 남았어요. 사과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 뭔데? 우리 사과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바꼭질을 하면 어떨까? 사과에서 숨바꼭질을? 정말 멋진 생각이다. 그럼 먼저 술래를 정하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꼬마가 술래야. 얘들아, 빨리 숨자. 어디만큼 팠니? 아직 멀었다. 친구들은 사과에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과 굴 속으로 쏙 숨어버렸지요. 다 숨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엉덩이가 보일라.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네. 사과는 어떻게 하지? 그럼 사과를 집으로 가져가자. 작게 자르면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친구들과 꼬모는 부지런히 사과를 조각냈어요. 그런데 이 사과 조각들을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그럼 난 설탕을 넣어 사과잼을 만들어 올게. 그럼 난 엄마한테 파이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사과로 또 뭘 만들 수 있지? 탱글탱글한 사과 젤리는 어떨까? 그럼 난 새콤한 사과 요구르트도 만들어 올게. 생각해보니 시원한 사과 주스도 있어. 사과 넣은 떡도 맛있겠다. 우와, 사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다니. 사과는 역시 멋진 과일이야. 친구들과 꼬모는 사과 조각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맛있는 사과 요리를 만들어서 만나자. 그래, 맛있게 만들어 올게. 내일 여러 가지 사과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꼬모는 신이 났지요. 달콤한 잼, 부드러운 파이, 말랑말랑한 젤리, 새콤한 요구르트? 맞다! 시원한 주스에 떡도 있잖아.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 꼬모는 행복한 고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꼬모는 싱글벙글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은 18번 이은희 흰색 까마귀 까까. 까마귀 마을에 흰색 까마귀 까까가 살고 있었어요. 까까는 검정 까마귀들과 다른 생김새 때문에 항상 따돌림을 당했어요. 야, 흰색 까마귀. 넌 흰색이니까 까마귀가 아닌 거 아니야? 왜 까마귀인 척하고 있냐? 까까는 슬펐어요. 엄마, 나는 왜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태어난 거야?
엄마는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까까야,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너도 엄마와 똑같은 까마귀란다. 하지만 까까는 울면서 마을을 뛰쳐나갔어요. 한참을 날던 까까는 이상한 숲에 도착했지요. 여기 어딘가 나와 똑같은 흰색 까마귀가 분명 있을 거야. 그 까마귀를 찾아 마을로 데려가면 더 이상 날 놀리지 못할 거야. 까까는 더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하게 생긴 사슴을 발견했지요. 뿔은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그 뿔에는 갖가지 과일들이 걸려 있었어요. 과일 사슴아, 혹시 나처럼 생긴 흰색 까마귀를 본 적이 있니? 과일 사슴은 안경부엉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까까는 안경부엉이를 찾아갔어요. 안경부엉아, 혹시 나처럼 생긴 흰색 까마귀를 본 적이 있니? 잠깐만. 누군진 모르겠지만 나 좀 도와줘. 이곳에 혹시 내 안경이 있니? 눈이 안 보여서 말이다. 까까는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안경을 주워주었어요. 이제 보이는구나. 그럼 너처럼 생긴 흰색 까마귀를 본 적이 있지. 저기 은하수호수로 가보렴. 머지않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은하수호수 앞에서 까까는 정말 자신과 똑같이 생긴 흰색 까마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흰색 까마귀야, 정말 반가워. 너도 검정 까마귀를 피해 이곳으로 온 거니? 그러자 흰색 까마귀는 마구 화를 냈어요. 너도 날 놀리는 거지? 그래, 너희 같은 흰색 까마귀들은 나 같은 검정 까마귀가 우습겠지. 뭐라고? 나는 나와 같은 흰색 까마귀를 처음 봐서 반가운 것뿐인데. 그러자 흰색 까마귀가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미안. 너도 날 놀리는 줄 알고. 사실 난 검정 까마귀야. 우리 마을에서 나만 혼자 검정 까마귀라 나도 흰색 까마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흰색 물감으로 색칠한 것뿐이야. 까까는 흰색 물감을 칠한 검정 까마귀에게 자신과 같은 처지를 느꼈어요. 검정 까마귀야,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자 봐, 너도 나와 같은 까마귀인걸? 그 순간 까까는 깨달았어요. 이건 엄마가 늘 해주던 말인데. 그래, 맞아. 색깔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까마귀야. 까까는 한참을 날아 다시 까마귀 마을로 돌아왔어요. 엄마, 난 까마귀야.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없이 난 엄마랑 똑같은 까마귀야. 까까는 신나게 깍깍 울면서 힘차게 하늘을 날아다녔답니다. 11번 안보라 외톨이가 된 박쥐. 외톨이가 된 박쥐. 옛날 아주 먼 옛날 네 발 달린 밀림의 왕 사자와 날개 달린 하늘의 왕 독수리가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에헴! 왕 중의 왕은 뭐니 해도 으르렁 나 사자지. 이 화려한 금빛 갈퀴만 봐도 하늘이 내린 왕이라는 뜻이지. 어디 감히 나보다 몸집도 작은 새 따위가 왕의 자리를 넘본단 말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나를 이길 순 없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높고 높은 산을 넘고 넓고 넓은 바다를 건너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몸이라고. 너의 그 누렁빛 갈퀴보다
이 윤기 나는 검은 독수리 빛깔이 더 멋지지 않니? 왕 중의 왕은 바로 나, 독수리라구. 사자와 독수리의 싸움이 거칠어지자 동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4발 달린 길짐승들은 사자의 편을 들었고 날개 달린 날짐승들은 독수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느 편이 이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싸움이 어찌나 거친지 어떤 날은 사자 편이 이기는 듯 하더니 또 어떤 날은 독수리 편이 이기는 것도 같았거든요. 이때 저 멀리서 꽤 많은 박쥐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자가 이기는 듯하면 어머머머 사자님 최고 저는 4발 달린 쥐니까 당연히 사자님 편이지요. 어머 이 금빛 칼기 좀 봐. 사자님 만세 만세. 그러다가 독수리가 이기는 듯하면 어머머머 독수리님 저는 2 날개가 달린 새니까 당연히 독수리님 편이지요. 어머 이 윤기 나는 빛깔 이거 비결이 뭐야 독수리님 그리 따봉 하면서 독수리 편을 들었습니다. 사자 편과 독수리 편은 밤낮 없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동물들도 하나 둘 지치기 시작했지요. 그때 사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독수리야, 여기 봐봐. 친구들이 많이 다쳤어. 나는 땅의 왕, 너는 하늘의 왕을 하는 건 어떨까? 옳거니, 사자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모두에게 다 손해가 될 뿐이야. 우리 어서 빨리 화해하자꾸나. 드디어 길고 긴 싸움 끝에 숲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꽤 많은 박쥐는 얼른 사자 편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4발 달린 길짐승들은 매섭게 박쥐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어허, 얘들아, 저기 날개 달린 배신자 새가 날아온다. 우리 4발로 혼쭐을 내주자. 아이그머니나, 날개야 날 살려라. 파닥파닥. 깜짝 놀란 박쥐는 얼른 독수리 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편에서도 박쥐를 매섭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아하, 얘들아, 저기 4발 달린 배신자가 찾아온다. 우리 모두 2 날개와 풀이로 슉슉슉슉 혼쭐을 내주자꾸나. 결국 독수리 편도 사자 편도 되지 못한 박쥐는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박쥐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홀로 외로이 거꾸로 매달려 있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럴 줄 알았다면 내 마음을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건데 나는 결국 친구도 잃고 외톨이가 되고 말았구나. 고맙습니다. 다음은 19번 이지영. 희망의 열매 감자공주의 변신. 오, 놀랍구나, 놀라워. 얘들아, 이렇게 예쁜 감자를 본 적이 있느냐? 우와, 정말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 그래. 양파돌이가 말한 대로 아리따운 공주 같으니, 감자공주라 불러야겠구나. 감자공주는 최고의 감자답게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팔려갔어요. 며칠 후 당근 부인이 호들갑스럽게 말했어요. 자자자자 여러분 오늘 점심 특별 메뉴는 카레라이스예요. 우리 함께해요. 당근 부인이 말하자 양파돌이가 말했어요. 예쁜 감자공주님, 나랑 같이 맛있는 카레라이스가 되지 않을래요? 어머, 싫어요. 카레라이스는 향이 강해서 내가 또
돋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 날 멋진 오이백작이 찾아와 말했어요. 감자공주님, 저랑 같이 사랑스러운 샐러드가 되지 않을래요? 아니요, 샐러드는 요리가 아니잖아요. 난 더 멋진 요리가 될 거예요. 그 후로 여러 채소들이 찾아왔지만 감자공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난 혼자서도 최고의 요리가 될 수 있어. 두고 보라지? 하지만 최고의 감자 요리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자공주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지? 내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에 뿔이 났잖아. 감자공주 좀 보세요. 이제 공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채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요리사가 보았지요. 감자에 싹이 났잖아. 이런 감자는 쓸모가 없지. 요리사는 감자공주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카레라이스나 샐러드가 될걸. 이제 감자공주는 어떤 요리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감자공주는 불어오는 찬바람에 떼굴떼굴 밀려 농장까지 가게 되었지요. 아니 저런, 이게 누구냐? 감자공주 아니냐? 할아버지, 죄송해요. 최고의 감자 요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못난이가 되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넌 누구보다도 훌륭한 감자가 될 수 있단다. 정말요? 농부 할아버지가 감자공주를 땅속에 넣었어요. 여름이 오자 농부 할아버지가 노랗게 된 감자 줄기를 들어올렸어요. 오, 놀랍다, 놀라워. 감자공주야, 네가 해냈구나. 내 몸에 아기 감자들이 주렁주렁 열렸잖아. 내가 엄마가 되었어. 엄마, 우릴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귀여운 아기 감자들이 종알종알 노래를 불렀대요.